이제 새로운 리더십 이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리더십에 어떻게 발전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자, 우선은 리더십이라고 하면 어떤 특성 이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50년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떤 행동 이론을 분석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죠. 이게 한 70년대. 그러면서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상황 이론까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1차 이론, 이게 2차 이론, 이게 뭐 3차 이렇게 좀 복잡한 상황까지를 여기고, 자, 근데 이것들을 떠나서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주는 새로운 리더십 이론. 이때 왜 새롭다라고 하냐면, 자, 여기서는 1, 2, 3차가 모두 인간과, 그죠? 인간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인간의 특성이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리더십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봅시다. 최근에 미국에서 시된 효과적인 학교 연구에서는 교장의 적극적인 지도성이 효과적인 학교가 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당연하죠. 그죠? 이러한 시각에서 종래 지도성이 구성원들이 제공하는 과업 행위에 대한 보상을 춤으로써 얻게 된 거래적 지도성이어서 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새로운 지도성을 찾는 노력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제시된 것에 대해서 변혁적 리더십이 있고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데요. 거래적 리더십이 있고 변혁적 리더십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먼저 읽기에 앞서서 그죠? 자,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는 변화지향적인 리더십을 먼저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변혁적인 리더십인데요. 자, 거래적 리더십에서 변경돼서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다. 그럼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 리더가 부하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움을 주고 내적인 만족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누가요? 자, 리더가 부하들을요. 자, 변혁적 리더십은 지도자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념에 기초한다. 이러한 신념은 지도자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과 헌신에서 비롯되어 구성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지도자는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고 구성원들이 이에 헌신하게 하며 그들의 직무를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자극한다. 구성원들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지도자는 구성원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증진시켜 동기를 유발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변혁적 지도자들은 새로운 더욱 진취적인 목표를 세우고 더욱 높은 성과를 얻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변혁적 리더십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번스 에어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자, 특히 이제 변혁적 리더십은 지도자의 도덕성에 구성원된 신념에 기준한다. 이게 지도자가 도덕적이어야 되고요. 자, 거래적 리더십은 도덕적인 것보다는 지위에 근거를 합니다. 그죠? 합법적 권위죠. 이건 카리스마적 권위예요. 도덕성에 의해서 눌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면 존경심이 들고요. 자, 그 존경심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따라하게 되는 게 카리스마적 권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는 변혁적 리더십일 경우에는 비전과 높은 가치를 제시하고요. 구성원의 발전에 대한 진정한 관심, 조직의 헌신을 바탕으로 하더라. 근데 이제 거래적 중간, 쉽게 말해서는 리더와 그 구성원들이, 그죠? 리더가 이만큼 하면 구성원도 요만큼 하는 거예요. 거래적 리더십은요. 자, 변혁적 리더십은 뭐냐면 리더가 이만큼 하고 이걸 구성원들이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리더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르죠?
그죠? 자, 구성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는 어떠냐면 과업에 대한 보상과 이윤을 줍니다. 자, 너 이들한테 일을 한다고? 그러면 보상을 주겠어 라는 것이죠. 자, 주된 관심을 한번 볼까요? 조직의 보다 높은 가치, 즉 비전을 실현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신념, 가치, 욕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자, 이만큼하고 감동에 대해서 이만큼에서 구성원들이 따라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신념이라든지 어떠한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변하게 되는 거죠. 좋은 쪽으로요. 자, 근데 이 거래적 리더십은 거래를 통해서 과업을 달성하면 끝이에요. 그죠? 자, 요구되는 능력은 뭐냐면, 자, 여기서는 당연히 리더의 도덕심, 비전, 그리고 능력,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력, 이런 거죠. 자, 미래에 대한 통찰력, 자신감, 헌신적인 노력, 정열적인 자세, 좋은 건 다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 거래적 리더십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일을 시킬 수 있는 능력, 즉,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자, 시간 경향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장기적이에요. 왜? 감동을 받는 데는 이 구성원들이 느낌이 장기적이거든요. 그죠? 자, 근데 이것은 단기적으로 일하고 보상하고 단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 방향적이죠. 리더의 인품도 봐야 되고요.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봐야 되고요. 과거의 경력도 좀 보고요. 이렇게 해서 이 구성원들이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질을 시면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리더가 가지고 있는 직위와 권한으로 그냥 누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권한이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권위를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변화 지향, 즉 변혁적인 지도자한테 요구되는 어떤 행동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봤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과연 교장 선생님이 변혁적 리더십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죠? 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제가 이렇게 조금 나눠볼게요. 자, 이것을 개념이라고 하고요. 그래요. 이것을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의 차원에서 한번 본다면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레스우드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자,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 우선은 카리스마 영감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자, 왜 카리스마적 영감이 필요합니까? 교사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추구되어질 기본적인 목적 의식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목적 합의예요. 이게 뭐냐면 비전을 지향, 이게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카리스마 영감이요. 자, 다시요. 비전을 지향하기 위하여 성취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목적이고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하루하루 혹은 매 시간마다 해야 되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누가? 학 교장 선생님들이요. 자, 그 다음에 높은 성과 기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교사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하도록 기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대가 안 하면 그 사람들도 하지 않겠죠. 그죠? 개인적인 또 배려도 해줘야 됩니다. 교사들을 존중하고, 자, 그들의 개인 감정과 자, 욕구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제가 여기서 굉장히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이전 직장에 자, D 여고였습니다. D 여고였는데 교장 선생님이 중학교에서 새로 왔어요. 그죠? 한국교총의 회장님이었어요. 그죠? 자, 대전 회장님인데 제가 이제 겸직으로서 대전대에 강의를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 교장 선생님들은 허락을 해주십니다. 교장 선생님은 허락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감정과 욕구를 뭡니까? 자, 학교에서 가지고 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분명 교육학을 가르치고 교직을 가르치고 고등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고 대학교에서 교직을 가르치면 업무 연장선이고 교사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는 이것을 장려합니다. 심지어
한국교총에서 이것을 외부 강의를 장려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교총 회장이 교장으로 왔는데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외부 강의를 못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좀 일어났는데요. 자, 이분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변혁적인 리더십이 없는 분이에요. 그죠? 자, 참고로 그래놓고 그분은 다른데 강의를 나갔습니다. 자, 지적 또 자극을 한번 보도록 하겠죠. 교사들에게 자신의 수행에 대해 항상 반성하고 평가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솔선수범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누가요? 교장선생님이요. 언행일치를 통해 교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D여고 교장선생님은 절대 솔선수범을 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네요. 자, 보상입니다. 교사들이 자 성취한 그런 바람직한 결과에 대해 그죠? 수시로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때 보상이라는 것은 참 큰 거예요. 그죠? 자, 큰 게 뭡니까? 뭐 상을 줄 수도 있고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수고했다는 인사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도 일종의 보상이에요. 참여 기회입니다. 교사들에게 영향을 줄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문화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학교 구성원들로 하여금 규범과 그죠? 같이 신념을 공유하도록 하는 거죠. 자, 참고로 D여고 교장 선생님은 문화 형성을 하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연찬회를 가자고 했을 때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같이 뭐 등산을 가자고 했는데 등산을 가지 않았던 뭐 그러한 적도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간다면 학교장 선생님들의 변혁적 리더십이 갖춰야 되는 이런 자세들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새로운 그 리더십으로 인식하셔야 되는 것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카리스마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때 카리스마이라는 것은요, 개인의 능력을 추종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볼까요? 배번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권위에 관심을 갖고라고 얘기를 하죠. 자발적입니다. 자발적. 카리스마적 권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카리스마적 권위는 리더의 개인적인 인력과 그죠? 어떤 매력의 추종자를 움직이는 사회적 지배의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리더십의 이런 곳에서 이제 리더십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능력과 신념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어떤 매력 이런 것들이 이제 카리스마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스타터스 코라고 되는데요. 이 현상에 반대하고 자신의 소신과 인상을 확신하며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행사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자신이 부하들에게 기대와 신뢰를 많이 한다는 것을 나타내어 부하의 자존심을 자신을 제고하고 부하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제고하고 언행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관을 전하고 행동으로 본받도록 하며 자기 희생을 하는 경향을 가지는 것이 바로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의 특성을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미래의 비전도 제시하고 이미지도 조성을 하면서 자기 희생도 하고 개인적인 모험을 감수하고 구성원들의 모방할 행동 모델을 제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본받고 싶어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추종자, 그 리더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왜 본받고 싶어 할까요? 그 사람들은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노력과 능력을 본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인식하시고 여러분들을 본받고 여러분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날 수 있도록 자, 부단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적 리더십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은요. 서지오 바니가 최고의
교육자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뭐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자, 문화적 리더십을 조금 주장하셨어요. 이는 자, 교사와 학생들은 관료제적 규칙, 당연하죠. 너는 학생이야. 이 말은 관료제적 규칙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 지침, 여기서는 학칙이죠. 그죠? 자, 상호 의존성. 자, 여기서는 예를 들자면 학칙입니다. 자, 상호 의존적 교환. 자, 상호 의존적 교환은 뭔가 가르치고 배우고 그에 따라서 교사들의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합리적 실체의 이미지보다는 이러한 이미지보다는 요구죠. 그죠? 자, 규범, 집단의 관습, 신념의 유형, 가치, 사회와 가정,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실체 이미지에 의하여 더 잘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할게요.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뭐에 의해서 움직이더라? 문화에 의해서 움직이더라 라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A 학생이 사고를 쳤어요. 그러고서 선생님한테 훈계를 듣습니다. 그죠? 자, 훈계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얘가 학칙을 어겼고요. 그죠? 내가 선생님이니까 애들을 지도해야 할 권한이 있지요? 지도를 합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A 학생이 뭐라고 합니까? 반항을 합니다. 이렇게요. 자, A 학생이 B 선생님이 했더니 반항을 하네요. C 선생님이 옆에 보고 있다가 얘기를 합니다. 자, 야, 이 녀석아, 너가 그렇게 하면 되겠니? 라고 훈계를 합니다. 그랬더니 A 학생이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반성을 합니다. 분명히 보세요. B와 C는 어떻습니까? 자, 관료제적 규칙. 자, 교사제지간이 있죠. 그죠? 관리 지침, 즉 학칙에 따라서 하고 있죠. 상호전적, 즉 훈계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런 합리적인 요소보다는 이런 합리적인 요소로 B 선생님이 했는데 뭐 반항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C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뭐에 따른 겁니까? 자, A와 C 선생님 사이에 어떠한 인간적인 면도 있겠지만, 자, 달리 말하자면 규범, 집단의 학습, 신념의 유형, 가치관, 사회화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 따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이걸 좀 더 키워볼게요. 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서구 문화권이 있고요. 자, 동양의 문화권이 있습니다. 서양이라고 합시다. 서양의 문화권을 주입을 합시다. 누구한테 있는? 자, 한국 학생한테요. 한국 학생한테 이렇게 서양 문화를 주입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것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학생들이 인정을 할까요? 인정을 안 합니다. 동양 문화권을, 유교 문화권을 이렇게 뭐 사상이란지 이런 것을 교육시켰어요.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합리적인보다는 이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어떠한 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요런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봅시다. 자, 이렇게 리더십에서 자, 그래서 문화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커닝햄, 뭐 그로소의 모양에 따르자면 성공적 리더는 학교를 이완된 구조로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이완된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것, 비합리적인 것,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교사들은 고립되어 제각기 다른 수업을 함으로써 교사 간의 상호작용이 빈번하지 않게 되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상당한 자율성을 필요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고도의 전문성 신장 요구되는 전문 직업으로 뭐 간주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문화적 지도성이라 함은 자, 학교가 추구하는 영속적인 가치와 신념 및 문화의 맥을 규정하고 강조하는데 그냥 합리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수립하고 조직의 역사를 창조해 가면서 배양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뭐가 일어나더라? 팔로워들이, 즉 구성원들이 리더를 따라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로서 사람을 이끌게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초우량. 이게 슈퍼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만세 심스의 주장에 따르자면, 자, 추종자, 구성원들, 즉 부하들의 자기 관리를 위한 장기간 잠재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 직원들이 외적인 통제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죠? 자기 지도적이고 내적인 통제에 의하여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다시 보세요. 자, 그러니까 외부적 요인이 문제를 일으키는 유인가가 아니라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행동을 교정하고 자기를 발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리더십은 종래의 지도성의 권력과 권위, 다시 여기 보세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권위죠. 그죠? 규범에 따른 권위로 학생을 또는 구성원들을 뭡니까? 지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내재적 권위예요. 자, 그죠? 그런 거와 다르게 여기서는 슈퍼 리더십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직원의 통제를 권력과 권위 그리고 직원의 통제를 강조하여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제시한 이 리더십인데, 자, 구성원들이 자기 지도적이고 내재적인 통제에 의해서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초우량, 즉 슈퍼 지도성은 조직 구성원 각자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자율적 지도력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는 지도성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개발 이렇게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서지어 바니가 또 나왔는데요. 자, 초우량 지도성과 비슷한 개념인데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구성원들 자기 지도적이고 내재적인 통제에서 생산적인 업무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도덕적 지도성은 지도자의 도덕성과 추종자의 자율성 확보를 통해서 지도자는 스스로 지도자의 지도자가 되고 추종자는 자기 지도자가 되도록 이끄는 지도성 이론이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뭐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자면 지도자의 도덕성과 추종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도자, 요때의 지도자는 바로 누굽니까? 추종자죠. 추종자를 지도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다시요. 자, 추종자를 지도자로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지도자, 즉 리더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내재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고 도덕적 리더십도 내재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죠. 자, 그래서 서지어 바니는 도덕적인 학교와 도덕적이고 효율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 직업적인 사회와 목적 설정, 공유가치, 동료의식과 상호 의존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추종자로 하여금 일에 헌신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규범적 권력을 제공함으로써 유한 구조를 가진 학교의 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러한 전략들을 성공할 경우 그것들을 교사들을 추종자에게 자기관리로 변형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였다라는 뜻이 되겠죠. 추종자들에게 자기관리적으로 변형.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감성 리더십이 있습니다. 리더십의 종류가 참 생각보다 많지요. 자, 그 다음에 감성 지능이 리더십 유효성의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팀을 이끄는 리더에게 더욱 중요하다. 뭐가요? 감성이요. 공감이요. 공감을 못하면 결국에는 뭡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잘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점에 초점을 둬서 나온 지도성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조직의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감성 지능이 얼마만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죠? 그러한 일들을 처리하는지를 중요하게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정의를 보겠습니다. 리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성적이고 사회적 능력을 개발하고 구성원들의 감성을 이해하고
배려함과 동시에 비전을 제시하고 자연스럽게 조직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뭐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좀 나눠보면요. 감성 리더십의 구성 요인은 뭐 개인적 영향과 사회적 역량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개인이 우수한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성 인지 능력과 관리 능력, 사회적 인지 능력, 관계 관리 능력,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적 리더십이 나오는데요. 자, 엘모에 의하면 한 사람이 조직 변화에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벗어나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리더십을 대체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고 보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앞으로 우리 학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특성을 중시하는 기존의 리더십 개념을 갖고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이제는 분산적으로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 분산적 리더십은요. 구성원 각자가 어떻게 되더라? 다시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감성 리더십이 나오고요. 감성 리더십은 감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공감도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아까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었고요. 카리스마 리더십은 뭐였습니까? 자, 뭐였어요? 개인의 능력에 혹은 개인의 매력에 따라가는 거다라는 뜻이죠. 요즘에 뭐 BTS도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뭐 생각해 보기 나름이죠. 자, 그 다음에 변혁적 리더십이 있고요.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자, 리더가 따라오도록 구성원들을 따라오도록 이것에 대해서 좀 기다려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조장해주고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잠깐 봅시다. 이때까지 했던 리더십을 보면요. 네, 그 다음에 자, 초우량 리더십과 뭐 이렇게 있었네요. 자, 이건 좀 나중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적 리더십은 뭐냐? 아까 이거 말하다가 좀 샜는데요. 자, 일단 주요직 구성원들이 있는데요. 이 선생님들이 1학년 1반, 2반, 3반, 4반, 5반이 있다고 합시다. 이 선생님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있을 거고요. 이 리더십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전체 조직의 효율화가 달성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분사적 리더십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서번트 리더십 가보겠습니다. 그린리프는 리더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하인으로 생각하고 구성원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아 명령과 통제를 일관되는 자기 중심의 리더가 아닌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개인적 가치관을 지닌 리더로 보았다. 따라서 서번트 리더십을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며 종업인의 고객 공동체를 우선으로 여기고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리더십이라고 정의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객을 두 가지로 나눠봐요.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으로 나눠봅니다. 아이고요. 그죠? 외부 고객으로 나눠봐요. 외부 고객은 우리가 커스터머라고 하죠. 이거 손님이에요. 그죠? 자, 내부 고객은 직원입니다. 직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객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은 자, 이 고객을 대응하는 누구? 자, 판매자라고 한다면 누구겠어요? 리더가 되겠죠. 이 리더가 이 고객, 당연히 이 외부 고객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도 마치 하인처럼 잘 대해줘야 되지 않냐. 자기가 리더가 하인이 돼서 잘 대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직원이 상사가 되고 주인 의식을 가지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죠? 뭐를 가지면서요? 책임감을 가지면서요. 그렇죠? 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서번트 리더십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부하에게 목표를 공유하고 부하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리더와 부하 간의 어떤 신뢰를 형성시켜 궁극적으로 조직 성과를 달성하는 리더십이다.
자,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가 부하를 섬기는 자세로 그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 조직 목표 달성에 부하 스스로 기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타인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죠? 자, 간단하게 새로운 리더십이 무엇인지 정도는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변혁적 리더십 나왔죠? 잠깐만요.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과 다르다. 변혁적 리더십은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데, 자, 조직 구성원들이 잘 굴러가도록 정서적이라든지 어떤 비전도 제시하고 어떤 환경도 조성해주고, 그죠? 어떤 조장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방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학교장한테 필요한 그런 변혁적 리더십을 이렇게 레슨 후드가 얘기하고 있더라. 그다음에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어떤 매력을 추종하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개인적 능력에 따라서요. 문화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문화 그 스스로가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의 개인적인 자질이 아니라 합리적인 실체보다는 문화적인 이미지에 의해서 리더가 이 추종자를 통제하더라. 그래서 유교 사상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초우량 슈퍼 리더십이 있더라. 이것은 구성원들이 내적인 통제에 의해서 스스로 뭡니까? 능력을 발현하도록 하는 거더라. 라는 거죠. 도덕적 리더십이라는 것도 역시 스스로 일어나는데 추종자를 지도자로 만드는 것이더라. 감성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공감을 열심히 해줘야 되는 것이다. 분사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권한을 배분하여서 그 추종자들이 업무에 대한 리더가 되도록 하는 거더라.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 스스로가 뭡니까? 하인이 되어서 조성을 해주는 거더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로운 경영성의 리더십입니다. 이거 말고라도 예전 보시면 공자의 리더십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리더십 그 자체의 이론을 아는 것보다는 이를 통해서 학교에 가셔가지고 학생들을 이끌 때 또는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의 리더십이 어떤 건지를 파악해서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조직 생활을 하고 또 학교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 학교 리더십을 한번 끝내봤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까지 고생 많았습니다.